그리고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이 건축 비용을 약 6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.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. 땅을 지금 568억에 샀는데 지금 건축비를 600억 정도 본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빌사남입니다. 제가 오늘은 2022년 한국 건축문화 대상을 받은 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여기 내려서 보면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. 외관이 매우 웅장하죠. 그래서 도산대로에 있는 건물이고 그 학동사거리랑 청담사거리 그 사이에 있습니다. 외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지하 2층부터 1층까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. 이렇게 원형으로 뚫려 있고, 저도 방금 갔다 왔는데 예전에 그 스페인 건물 보러 갔을 때 유럽에 온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강남이 엄청 비싼 땅값인데, 안 그래도 지금 건축 제한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한 사례는 전 처음 봤거든요. 강남에 이렇게까지 예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. 여기 밑에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. 지금 송은 빌딩이 작년에 대상을 다 탔어요. 그리고 강남구 그 건축 대상도 받고, 그래서 저도 갔다 왔는데 왜 받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이 건물에 일단 저는 어찌됐든 빌딩 투자 전문가니까 뭐 내부도 중요하지만 약간 투자 관점에서 좀 간단하게 좀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소유는 송은문화재단.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영리 법인이고 그 일반인들한테도 다 이제 공개를 하시더라고요. 여기에 뭔가 신인 작가들 그런 분들이 전시를 하거나 그런 되게 좀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, 저는 어찌됐든 이 되게 비싼 강남 청담동의 이 땅에 저런 공간을 만들어서 저런 신인 작가들한테 저런 제공을 한다는,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도 저런 공간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. 정확히 빌딩명은 ST 송은 빌딩입니다. 두 법인이 이렇게 2분의 1씩 가지고 있고, 그래서 이 빌딩은 2016년도에 568억에 매입했습니다. 그래서 그 매입했을 당시의 모습을 좀 볼게요. 그래서 원래 이제 매입하기 전의 모습이 이거였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전시관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. 근데 이거를 568억에 매입했습니다. 재단에서. 요게 대지가 357평이에요. 그러면 평당 1억 6천 정도 싸게 매입했죠. 2012년도에 그 건너편에 삼성생명에서 이명것도 평당 뭐 1억 중반대 막 샀거든요.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2016년부터 쭉 올랐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가격이면 굉장히 잘 샀습니다.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매물이었어요. 이게 지금 시세는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 3억 정도? 그냥 땅값만 최소 3억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치가 좋은 건물은 그냥 계속 오릅니다. 어찌됐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, 그리고 공급이 한정돼 있잖아요. 청담동 땅을 다시 또 늘릴 수도 없잖아요. 그리고 요 위치 자체가 워낙 좋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로가 도산대로인데, 도산대로 중에서도 진짜 좋은 도로입니다. 청담동에 위치한 그 도로고, 로데오 그쪽 블럭을 물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그 신세계에서 또 많이 샀거든요. 분더샵 있는 쪽. 그리고 명품거리도 삼성가에서 좀 많이 샀고, 큼지막한 업체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이에요. 그 중에 이제 도산대로가 좋거든요. 그래서 강남 중에서도 위치가 정말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일단은 그 노선상업지예요. 노선상업지여서 가중평균에서 신축을 해야 되는 건물이었고,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 한 370% 정도 370%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. 그래서 원래 일반 상업지가 800%, 그리고 3종이 250% 해서 가정평균을 하니까 용적률을 그렇게 높게 받지 못했어요. 2017년 2월 달에 착수를 해서 설계만 20개월이 걸렸습니다. 시공이 34개월 정도 걸렸어요. 그래서 토탈 56개월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. 지하 5층에 지상 11층 건물이에요. 그리고 이 건물 설계는 굉장히 유명한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했거든요.
설계는 스위스에서 헤르조크와 피에르 르메롱,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 두 분이서 설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하는 그 설계 작품이고, 이 두 분이 그 전에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그 경기장을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홍콩에서 한 작품도 있고, 이 스위스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외관을 좀 보면은 그 도산대로변은 좀 창이 많이 없어요. 여기는 좀 이렇게 막아놨는데, 이게 그 노출 콘크리트인데 약간 그 소나무의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저도 아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그 송은 그 재단 자체가 뜻이 이런 나무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외관을 한 것 같고, 그 다음에 여기 창은 이 높이가 13m래요.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긴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3m면 한 4층, 5층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3m 정도가 한계층이니까 한 4, 5층 정도 되는 큰 유리,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일 높은 그런 유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. 이거를 또 가져오기도 좀 쉽지 않고, 지하도 좀 들어가는데 진짜 무슨 호텔 로비 같았어요. 그래서 약간 그 등 자체가 되게 은은하고 뭔가 호텔에 온 느낌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이렇게 건축사님 이렇게 인터뷰한 거 좀 봤는데, 일단 이분이 했던 게 처음에 주변 건물들을 많이 봤대요. 주변 건물들 많이 보니까 재료가 너무 가지각색인 거예요. 이분이 신기했던 게 무슨 일조권 4선도 받고, 일조권 4선 때문에 지금 건물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일조권 4선도 있고 뭔가 그 용적률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제한이 있다는 거에 일단 놀랬대요. 창문을 좀 최소화한 거는 옆 건물이랑 좀 조화를 많이 생각했대요. 뒤에 쪽에 창문을 낸 거는 그 테라스 부분이 주거와 이렇게 좀 연결이 되게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좀 하시더라고요. 미술관 자체가 단순하게 그런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과 좀 어우러지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저도 딱 그 입구 들어가자마자 일단은 밖에 이렇게 창이 크게 나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 이제 좀 조경도 돼 있고 밖과 안을 좀 연결하려는 게 좀 보여졌고,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거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지하 2층까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. 뚫려 있는 공간 옆으로 나선형 계단이 있거든요. 그거 계단을 오르면서 이렇게 밑에를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되게 좀 색달랐어요. 일반적인 건물과 다르게.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 스크린 볼 수 있는, 그러니까 약간 강의장처럼 그렇게 돼 있는 공간이고, 그 위에 층은 이제 전시 미술관이긴 하지만 공간이 외부랑 연결되게끔 좀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이 건축 비용을 약 6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.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. 땅을 지금 568억에 샀는데 지금 건축비를 600억 정도 본 거예요. 토탈. 이 재단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건물이고, 이거는 사실 뭐 부동산 가치 이런 걸 떠나서 한국에서 되게 좀, 그러니까 사회에 좀 뭔가 기부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뭔가 엄청 비싼 위치에 이런 공간을 진짜 비용 많이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, 제가 봤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올 것 같거든요. 맨날 외관만 보다가 지나가서 그냥 보기만 하다가 오늘 내부 가서 보니까 정말 이런 건축물들이 한국에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,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희가 그런 단순하게 그 용적률만 채워서 만든 공간, 이런 건물보다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좀 건축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좀 되게 느낀 것도 많고 되게 배운 것도 많고,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예약하면 갈 수 있거든요.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예약을 미리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공간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. 좀 많이 느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